안녕하세요. 저 가천대 경영대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10분이 15분. 15분? 예. 그 테드도 18분. 예. 그 세상을 바꾸는데도 15분이 된다는데, 예, 부지런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이제 보시면 이제 통화는 간단히 그렇죠. 이게 이제 1960년대 공중전화 이렇게 전화 통신이 굉장히 이제 뭐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이제 그런 자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아껴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산업이 근데 이제 전화 통신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변했죠. 공중전화, 뭐 유선전화, 휴대폰, 뭐 스마트폰 지금 뭐 통화는 간단히 뭐 이런 문구는 사실 좀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적 관점, 규제 관점 그리고 이론과 실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정 박사님께서 규제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 다시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부서가 지금 사실 규제와 관련된 일에 지금 관련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이중적 구조에 있다는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긍정적 의견으로 보자면 이렇게 좀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관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게임 이용자가 뭐 과몰입된다든지 중독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중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 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수출을 이렇게 푸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적으로도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게 문화 콘텐츠 산업 수출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 게임 인더스트리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게임 산업 진흥의 효과도 사실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이런 규제 관련된 산업을 보면 가령 술, 뭐 도박이라든지 사행성 있는 복권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산업 진흥을 한다든지 이런 관점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컨텐츠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사실 진흥하는 요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창조경제 구현 전략으로 봤을 때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그런 걸 구현하고 뭐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돼야 될 두 가지 사업으로 뭐 핀테크, 게임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상당히 이게 우리가 이중적인 과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자면 사행성 공공산업에 대한 규제다 이런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반면에 이건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어떤 지능의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론들을 좀 이제 굉장히 뭐 고루한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초적인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그런다면 시장이 제대로 잘 역할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그 시장에서 그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장에서 뭔가 제각각 다 자기의 목적 함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뭐 새치기를 한다든지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목적 함수는 최대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을 이제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나타나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공공재 같은 거죠. 이제 사실 공공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인데 각각의 자기의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다 보면 역시 그걸 안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눈이 왔는데 자기 집 앞에 눈을 안 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실패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굉장히 이제 뭐 윤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여기 굉장히 전문가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게임 뭐 등급 분류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등급 분류가 어떤 규제의 요소를 시장의 어떤 실패를 해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청소년들은 좀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시그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스크린할 수 있어서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서 실패하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게임 규제를 상당히 이제 편안하게 사실
좀 편리하게 규제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총액 규제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규제 종류에 보면 뭐 진입 규제, 가격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특히나 가격 규제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지금 큰 문제가 이제 여기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성인한테 부과하는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만 원으로 원래는 이제 도입 당시에는 이제 3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쭉 그 관점들을 우리가 리뷰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과다 결제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 결제하니까 30만 원으로 자르자, 아니면 50만 원 자르자. 그래서 총액으로 그냥 가격 규제를 그냥 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사실 이런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 이제 편입 분석 같은 걸 해보면 이런 총액 결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는데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이 단지 이제 그 회사들이 심의서식에다가 얼마 쓴다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아이템 구매 한도 5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회사별로 이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개인별로 50만 원을 추적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규제를 이렇게 얼마에 하겠다 총액 규제를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 회사별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매 한도 기준이 회사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잠깐 이 그래프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개념적으로 그냥 그려본 건데요. 월 결제 한도가 이제 왼쪽이 0이라고 치고 저 왼쪽 결제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치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50만 원까지 안 가죠. 저렇게 헤비 유저들 수는 적은데 이제 저기서 그냥 불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런 현상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MMORPG 게임인데요. 가령 뭐 메이플 스토리 넥슨사의 뭐 메이플 스토리를 한다. 그다음에 뭐 NC소프트의 뭐 리니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회사별로 아까 50만 원으로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메이플 스토리 가서 50만 원치 아이템 사요. 그러면 이제 더 살 수 없죠. 월 규제 한도에 걸렸으니까. 근데 다시 리니지에 가서 또 50만 원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목적 월 50만 원 과다 결제를 막겠다. 그럼 회사만 바꾸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넥슨 거 50만 원, NC소프트 50만 원, 다른 회사 50만 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애시당초의 목적 과다 결제를 막겠다는 것 자체는 목적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가령 웹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이제 형태죠. 같은 회사의 규제를 가하다 보니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게임에 뭐 포카를 한 50만 원 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저 네오위즈 피마에 가서 또 50만 원 한다. 그럼 역시 이것도 규제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포카를 50만 원씩 회사를 바꿔가면서 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제가 한 게임에서 포카를 50만 원 하고 맞고를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5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규제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이 A 도대체 누가 더 위험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라는 게 원래 목적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실패는 이런 총액 규제로 하고 게다가 이제 행정이 피저블하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가격 규제는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더욱이나 이런 정보제화의 최근 변화 같은 거를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규제가 사실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위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롱테일이라는 롱테일 법칙이라는 말씀 뭐 좀 들어보셨죠? 그 전에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20-80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개념이죠. 상위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세상으로 가니까 이게 잘 안 먹혀요. 상위 20%의 고객이 한 50%밖에 매출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 이렇게 소량 구매하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타나요.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슈퍼스타들이 나타나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상위 10%의 고객이 뭐 90% 이상 나타나기도 하고
가령 소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상위 1%가 전체 매출의 99%를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수를 제가 다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아마 유료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실제로 게임에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다 같이 게임을 즐기는 그런 형태로 실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까 50만 원에서 잘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돈을 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게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많이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죠. 가방도 뭐 가방의 종류에 따라서 명품과 뭐 싼 가방하고 뭐 종류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상위 사용자들을 잘라내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명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우리가 명품 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길러내겠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기회를 우리가 잃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헤비 유저들을 잘라낼 경우에 헤비 유저들이 그러면 이제 규제에 걸렸으니 이제는 게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냐?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다른 이제 불법 사이트로 이제 다시 이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꼭 불법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해외의 게임 구매 사이트, 예를 들어 스팀이라든지 해외 마켓 같은 또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마켓에서 사는 거는 지금 사실 규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국내의 업체들한테는 이제 역차별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게임 관련된 케이스를 제가 하나 최근에 썼는데 그 케이스 관련돼하고 MMORPG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MMORPG 게임들이 대부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색다른 게임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MMORPG 개발하는 분들이 그거는 교수님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게임의 사용자들도 아이템 사고 이런 게 일종의 투자라 이거죠. 근데 이 게임이 뜰지 안 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신규 게임에 들어가서 막 아이템을 막 사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템 돈 주고 사는데 그거 여러분들 명품 사는데 뭐 굉장히 돈 들여서 사는데 신중에 신중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MMORPG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이 뜰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해서 아이템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위 사용자들을 제거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위 사용자들은 상당히 많은 게임을 하고 돈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규제를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인더스트리, 아마 명품 인더스트리 생각해 보면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고 물건을 많이 산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품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테이스트에 맞는 상품 여러 개 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소재가 한정된 게임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조차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웹보드에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웹보드는 이제 우리가 규제를 굉장히 상당히 강한 이제 경우인데 제가 이제 한 2, 3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제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연구 세팅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트릭스 데이터를 데려다가 이제 제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력한 규제가 생겼잖아요, 사실. 월간 기준 뭐 30만 원, 이번엔 좀 늘어나서 50만 원 됐습니다만, 일회 기준 3만 원. 그래서 웹보드에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요 2012년 요 기준이 이제 규제 가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규제 가하고 난 다음에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그래프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계량 분석을 해보니까 뭐 한 3분의 1 이상 규제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제의 내용을 이게 이제 사실 그래서 웹보드 회사들이 다들 이제 죽겠다 그래서 청원을 해갖고 사실 요즘 규제 완화를 했죠. 올해 2월달에 들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좀 했는데 규제 완화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이제 게임을 하게 하는 규제가 있고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제
뭐 월간 기준 30만 원이다, 뭐 한판 기준 3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게임을 하게 하는 기준, 규제 기준이잖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일 기준 10만 원 이상 이르면 더 이상 못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거짓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만 원 이르면 못하게 된다. 근데 요 기준은 이제 규제 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연구 중이긴 한데요. 제가 좀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데이터 들여다봤더니 요 기준이 이제 요 규제 완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앞뒤 기준으로 우리가 한 3개월, 한 100일 정도를 들여다봤는데 이제 화면에서 보시기에도 규제 완화 효과는 사실 거의 없다고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재미의 요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3만 원 할 수 있다, 5만 원 할 수 있다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게임이라는 건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재미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잃으면 그 순간 이제 게임이 정지해버리죠. 게임을 못하게 하는 기준, 그런 기준을 강화하면 사람들이 계속 하지 못한다. 뭐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좀 규제 기준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되겠다. 기술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굳이 안 드려도 뭐 많은 분들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보기에 이제 산업의 우리가 발전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온라인 게임 사업의 특성상 이 슈퍼스타 고객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가령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이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이 게임에 뭐 몇 천만 원 쓴다. 우리가 그걸 규제 대상으로 월 50만 원으로 규제해야 될 거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사는 사람들 물론 이제 뭐 명품 사는 사람 중에 소득이 굉장히 없는데 굉장히 뭐 그 명품 사느라고 뭐 모든 소득을 다 쏟아붓는다.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총액 기준의 규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고 오히려 뜻하지 않은 산업에 위해한 이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